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보검색 전문가 커넥티드 유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저희가 구독자 100명이 넘었습니다. 네, 제가 영상을 이렇게 많이 올리지 못했는데도 많이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준비한 자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임상진료지침이나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선행연구 자료 검색을 진행을 할 때 검색식 작성에 대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질문 많이 주세요. 우리 현장에서는 A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서 A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자라면 본문에 A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A라는 단어를 검색하지 않는 거죠? 검색어로 선정하지 않는 거죠? 라는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학술 데이터베이스는 일반적으로 본문, 즉 풀텍스트에 등장하는 단어를 모두 검색하지 않습니다. 또한 키워드가 검색되는 필드를 이렇게 지정해 놓아요. 데이터베이스별로. 그래서 A라는 단어가 해당 논문의 본문에는 많이 등장을 하지만 그 검색되도록 지정해 놓은 필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단어라면 검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단어는 검색어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제가 펀메드에서 COVID-19이라고 검색어를 입력을 하게 되면 펀메드에서 그 검색어가 검색되는 필드, 지정해 놓은 필드에서만 이 COVID-19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타이틀과 초록, 뭐 통제어 이런 필드만 검색이 되도록 하였다라면 타이틀 초록 통제어에 COVID-19이라고 이 단어가 있는 논문만 결과에 포함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지정한 검색 가능 필드에 COVID-19이 색인되어 있는 논문만 검색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로 생각하시기보다는 검색 데이터베이스에 어떻게 색인되어 있는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팁을 드리면 핵심 질문과 선정된 검색어는 한 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핵심 질문은 이렇게 정해 놓으시고 또 사전 검색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죠. 사전 검색을 하면서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 주제에 충분한 논문이 있는지 그 검색어가 내가 찾고자 하는 논문의 방향성과 맞는 논문들을 찾아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검색어를 변경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간혹가다 이 검색어는 변경을 했는데 핵심 질문은 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논문을 쓰고 나면 검색어가 들어간 검색식과 핵심 질문이 매칭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어가 변경이 되었다면 핵심 질문도 당연히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검색 팁을 말씀을 드리면 검색을 할 때에는 펀메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랑 동일해요. 연구자가 생각하는 애플은 미국에 있는 그 애플사를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애플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었는데 펀메드가 검색해내는 애플은 사과 애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펀메드가 우리의 생각을 읽는 AI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펀메드에 최대한 맞춰서 검색어를 입력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펀메드라는 데이터베이스,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내가 원하는 단어가 어떻게 들어가 있을까, 어떻게 색인이 되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검색어를 선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예시에 맞춰서 생각하시는 많이 발생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에듀케이션, 트레이닝 이런 부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의학 관련해서는 환자 교육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환자 교육에서 교육이 education이라는 단어로 많이 쓰일 테니까 그럼 education이라는 단어가 검색어로 들어가면 되겠네. 그래서 뭐 patient and education 이렇게 검색식을 작성을 원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메쉬에 education이라는 단어를 검색해서 메쉬를 보게 되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과정의 일반적인 그 정규 과정의 코스의 에듀케이션이 들어가 있는 거를 많이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연구자가 생각하셨던 환자 교육, 뭐 환자랑 상담하는 거, 환자에게 어떤 핸드아웃을 주는 거 이런 부분들과는 굉장히 다른 결의 문헌이 검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 말고 펀메드에 어떻게 그 단어가 선정이 되어 있을까, 생성이 되어 있을까를 잘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몇 가지 팁을 조금 더 드리면요. 최근에 다학제 연구를 많이 하시죠. 근데 다학제 연구를 할 때마다 제가 좀 느끼는 부분은 전공별로 생각하는 개념이 좀 다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연구자와 각각의 부서에서 전공에서 생각하시는 개념과 그 정의가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논의하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검색어 선정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 정말 많이 주시는데요. 검색어 선정은 참고 문헌에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참고 문헌을 발췌해서 분석을 하시면 돼요. 모르실 때는 네커넥티드에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굉장히 브로드한 개념의 단어는 지양하시는 게 좋아요. 최근에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는 연구를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일반적인 텀, 굉장히 브로드한 텀, 이런 개념의 단어들을 많이 보고자 하시는데 이런 경우는 검색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검색을 한다 하더라도 결과가 너무 수가 많아서 연구를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명확한 명칭이나 상품명, 검사 명칭 등이 필요한 검색어도 있습니다. 약물 치료, 평가 도구, 환자 교육 방법 이런 부분들이 약물 치료면 어떤 약물, 평가 도구면 어떤 평가 도구 이런 명칭들도 이제 검색어에 들어가야 될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검색어와 선택 배제 기준은 다릅니다. 선택 배제 기준은 그 문헌을 선택하고 배제하는 그 기준이고요. 검색어는 문헌을 찾아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검색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색어에 대한 팁을 몇 가지 드렸고요. 그럼 검색 결과에 대한 팁도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결과, 제가 SR이나 메타 분석 혹은 임상진료 지침을 진행을 하게 되면 검색 결과에 굉장히 많이 민감해 하세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말 몇 건에 몇백 건에 몇천 건의 문헌을 보기가 쉽지는 않은 경우들이 있는데 이 검색 결과 숫자는 그냥 보여지는 숫자라고만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검색 결과 숫자가 너무 많다면 핵심 질문 범위를 좁혀서 연구를 진행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핵심 질문을 2개, 3개, 4개로 나누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피코가 너무 일반적인 개념의 단어로 이루어지진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분화할 필요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조정하시는 게 좋지 무조건 검색 결과가 많으니까 연도별로 잘라서 이 스터디 디자인에 따라서 퍼블리케이션 타입에 따라서 잘라서 보시는 건 향후에 연구 진행하실 때 더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몇천 개의 검색 결과 숫자에 겁먹지 마세요 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선택 배제 1단계에서는 타이틀과 초록만으로도 문헌을 분류하실 수가 있어요. 그 몇천 개의 문헌들을 다 풀텍스트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정말 이렇게 쑥 트면서도 걸러질 수 있는 문헌들이 많기 때문에 1000개가 넘는다고 해서 이거 언제 다 보지? 이거 보는 데만 1년 걸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선택 배제 1단계에서 타이틀과 초록만으로 문헌을 이렇게 쭉 분류하고 이후에 논의가 필요한 논문에 대해서만 원문을 확인하고 분류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래도 시간이 없고 정말 몇천 건의 문헌을 다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검색 결과 수를 줄이고 싶어요. 검색어 몇 개를 제외하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정말 많이 주시는데요. 체계적 문헌 고찰이나 임상진료 지침 혹은 메타 분석에서는 민감도를 높이는 검색 전략이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검색어를 배제할 수는 있지만 해당 검색어를 갖고 있는 논문들은 모두 누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저널 투고하실 때 리뷰어로부터 어떤 지적을 받을 수 있거나 코멘트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어서 잘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단순하게 검색어로 제외를 하면서 검색 결과를 줄이는 것보다 앞서 말씀드린 방법을 채택하시는 걸 더 추천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런 질문도 많이 주세요. 검색 결과를 보니 제가 생각한 방향과 전혀 다른 문헌들이 검색이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앞에 말씀드린 거랑 동일해서 그런데요. 핵심 질문과 검색어가 일치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검색어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그 검색어의 개념과 일치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 검색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 검색을 진행을 하면서 사전 검색을 통해서 검색된 문헌의 방향성과 연구 의도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면서 검색어 및 핵심 질문을 조정하는 것을 매우 추천해 드립니다.
이 과정이 생각보다 정말 중요하고요. 저희도 검색을 할 때 이 과정을 몇 번에 걸쳐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정말 많이 주시는데요. 사전 검색 결과를 리뷰해 보니 아웃컴이 4개의 분야로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첫 번째 분야의 아웃컴에 대한 연구만 하려고 해요. 그러면 첫 번째 분야의 아웃컴을 AND로 조합해서 검색을 다시 하면 어떨까요? 라고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자, 예를 들면 P&I, 뭐 P&I&C, 뭐 P&I&O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피코를 조합해서 검색을 하였는데 거기서 결과가 이렇게 아웃컴이 1, 2, 3, 4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검색 전략을 P&I and 아웃컴 1번 이렇게만 검색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실 빨간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아웃컴 1번은 여기 처음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네모에서 가장 많이 보여지지만 이 두 번째 아웃컴 2번에 같이 녹여져 있는 경우도 아웃컴 3번에 녹여져 있는 경우도 4번에 녹여져 있는 경우들도 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단순히 P&I and 아웃컴 1번으로만 조합을 해서 검색을 한다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들은 모두 누락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락되는 문헌들이 없는지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검색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SR이나 메타를 워낙에 많이 쓰시다 보니까 리뷰어들도 별도로 검색을 진행을 해서 리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리비전이나 코멘트를 주는 경우들도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리뷰어들도 제가 검색은 이렇게 했는데 왜 이 논문은 누락이 되었죠? 왜 이 검색어는 선정이 되었나요? 혹은 왜 이 검색어는 선정을 안 하셨나요? 혹은 통제어를 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자연어로만 어떻게 검색을 하였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코멘트나 리비전도 많이 주시고요. DB별로 검색 태그를 왜 사용하지 않았나요? 혹은 왜 펀메드만 검색하였나요? 왜 이 데이터베이스는 검색하지 않았죠? 라는 이런 코멘트도 많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등의 리비전을 받는 경우가 최근 많아졌기 때문에 검색이 굉장히 또 더 중요해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드리는 말씀대로 검색 전략을 잘 설정하시고 누락 논문이 없도록 검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체계적 문헌 고찰이나 메타 분석, 임상 진료 지침에서 검색을 진행을 할 때, 선행연구 자료 검색을 진행을 할 때 검색어 선정하는 팁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동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동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